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뉴스, 정치, 스포츠, 일본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약 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피봇에 올라온 K-드라마 관련 영상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 유튜브 채널 피봇에서 한국 드라마가 열광을 일으키는 이유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에서는 한국인 미디어 전문가를 초대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K-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를 압도적인 로맨스의 다양성, 작가 중심의 제작 체제,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의식, 치열한 국내 경쟁의 기반, 일본 시청자와 한국 시청자의 차이점, 신인 작가와 감독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야후 포털에 올라오는 K-드라마 분석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90% 이상이 K-드라마나 한류의 전세계 인기는 한국이 돈을 써서 일본 미디어에 가짜 기사를 낸다는 허무맹랑한 댓글이 많습니다. 대부분 몇십 년 동안 일본의 미디어를 통해서 일본이 전세계에서 가장 잘나가고 가장 인기가 많다는 세뇌 방송에 일본 네드윅들이 세뇌되어 정신승리의 댓글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예로 일본 택시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방송국에서 외국인들을 동원해서 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장기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엄청난 찬사를 받는 나라라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다 보니 진짜 일본이 최고라고 믿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일본인들의 여권 보유율은 2024년 말 기준 17.5%로 인구 약 6명당 1명꼴로 보유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여권 보유율이 60%를 넘는 것에 비해 엄청나게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일본인들이 전 국민의 82.5%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정보를 일본 매체에서만 얻기 때문에 정보의 편향이 큽니다. 그래서 한류가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고 K-드라마가 일본 내에서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유튜브 피봇에 올라온 영상 한국 드라마가 열광을 일으키는 이유란 영상에 달린 댓글도 중간중간 그런 일본 댓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상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지금의 드라마와는 작은 면, 배우 레벨, 각본 레벨, 모든 것이 매우 큰 차이로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어떻게 일본이 30년 멈추고 있었는지를 통감합니다. 일본은 자니스 배우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선 경쟁 원리가 기능하고 있어 결과 전체의 레벨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대종상 영화제와 메이저상만으로도 3개가 있으며 각각 작품, 각본, 배우 등 각 부문에서 매년 그 해의 훌륭한 작품이 선택된다. 한국 드라마는 개인적으로는 로맨스계에는 패턴 하나, 톤 데모 설정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휴머니즘이나 르와르를 그리게 되면 아마 서양 영화보다 양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각본가나 감독이 많아 시나리오에 재미가 우선 있고 그 위에 표현 실력을 고집해 뽑은 연출, 컴플라이언스의 느슨한 표현이 타고 온다. 게다가 배우들이 제대로 대학의 연극, 영상 전문학과를 거치고 있는 것도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탤런트 배우는 있고 나쁘지는 않지만 대학에서 기본을 제대로 배운 분의 연기는 아마추어 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말할 수 있듯이 예산이 윤택하다는 것, 드라마에서도 영화 수준의 높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하지만 의외로 재밌는 점으로 드라마 중에 광고가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드라마 중에 스폰서의 상품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어 간접 광고 효과를 올리면서 스토리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법도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각본이라기보다는 영상이 아름답다. 한국 드라마는 영상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는 볼 수 있지만 일본의 지상파 드라마는 저비용, 우선 그것만으로 볼 생각이 없어집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든지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한류보다 오래된 일본 드라마, 미국 드라마가 압도적으로 재미있지만 어디에서 다른 평행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최신 한 대의 각본이 한층 재밌게 된 것은 원작이 되는 웹만화나 웹소설의 층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세로 스크롤형의 웹만화나 소설이 일찍 유행하고 있어 넷상에서 수많은 작품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기작이 된 것이 드라마의 원작이 되는 흐름이 완성되고 있어 이태원 클라스도 같은 패턴, 그래서 좀비물 같은 서스펜스 등 다루는 장르도 다양화했고 스토리도 보다 교묘해지고 옛날에 비해 각본의 매력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작이라고 하면 일본의 만화도 재미있는 것이 매년 태어날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영화와 드라마화하면 장점이 반감하기 때문에 제작 능력의 차이일까요? 일본의 드라마계는 원래 돈을 벌자고 생각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는 것은 어느 쪽인가 하면 게임 방면에 있다. 한국은 드라마 각본에 대한 투자도 굉장할 것이다. 일본은 재능이 먼저 만화 애니메이션, 이어서 영화 소설로 이어져 드라마에는 지금 거의 이어지지 않는다. 레전드 각본가 쿠라모토 사토시도 자기 작품을 위해 드라마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주연과 악역이 분명히 구분되고 알기 쉽다. 그렇지 않아? 내 주변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이게 화제라고 말하지? 한국 드라마 귀멸의 칼날에 비하면 중국 시대극, 한국 시대극을 좋아한다. 일본 드라마는 레벨이 너무 낮다. 별로 보지 않지만 일본의 드라마는 의상, 무대, 배우가 정말 저렴하다. 한국은 재능이 우선 영화 드라마에 흐른다. 그만큼 만화 애니메이션에는 흐르지 않고 그래서 한국은 거기까지 성장하지 않는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부분 일본의 귀멸의 칼날처럼 일본 애니가 전 세계에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또 일부 한국인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부류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넷플릭스 일본 애니의 시청 지역을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애니의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대부분의 일본 애니 소비는 일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랑하는 애니 귀멸의 칼날이 넷플릭스에 올라왔을 때 이 애니가 전세계 1위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전세계 수익 역대 1위 애니메이션 너자투가 나왔지만 이 애니의 수익의 98%가 중국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전세계 수많은 화교들에 의해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니 장르는 대부분 마니아층이 소비하기 때문에 전세계 시청자들이 넓지 않습니다. 결국 시청자층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애니가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보다 엄청난 수익을 낸다고 부러워하지만 그 수익이 대부분 1억 2천만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소비해서 나온 통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일본 애니 매니아들도 일본의 내두익들의 주장처럼 K-드라마보다 일본 애니가 수익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중국 애니의 소비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의 소비가 일본 내에서 99%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은 몇십 년을 일본 방송에서 일본 것이 전 세계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제품이 전 세계에서 최고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나라의 최고의 제품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편향된 소비가 일본을 갈라파고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인들은 한류와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